토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에 그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은근히 아프죠. 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십견이 아닌가 싶네요. 아, 제 아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49살 12월에 갑자기 어깨가 아이고, 아프셔서 네. 이 오십견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통증 이외에 진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회전근개 질환 가운데도 그렇고 석회성 건염 가운데도 그렇고요. 오늘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어깨가 좀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어깨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50대 이후에 이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30, 40대의 젊은 사람들도 이제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통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가 손이나 팔을 쓸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주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뼈끼리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 등의 연부 조직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대나 힘줄은 뼈처럼 아주 이제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깨는 손상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깨 모양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깨는 견갑골과 그다음에 쇄골, 그다음에 상완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4개의 근육의 힘줄 섬유가 관절막과 합쳐져서 상완골에 붙습니다. 또 여러 인대들이 관절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회전근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화면을 좀 보셨는데요. 자, 이 어깨 회전근개에 도대체 무엇이 발생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는 걸까요? 네, 이제 회전근개 질환은 아까 말씀하셨던 오십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먼저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회전근개란 견갑골에 있는 극상근, 그다음에 극하근, 그다음에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가지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의 힘줄 조직들이 상완골에 붙는데 회전근개 주변에 윤활낭이나 회전근개 자체에 병이 생기는 것을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무리한 사용이나 노화, 퇴행성 변화로 초기에는 회전근개 주위에 염증이 생기다가 점점 부분 파열, 그다음에 전층 파열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20, 30대 젊은 연령에서도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어깨 아픈 사람들도 진짜 많고 또 이게 자주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전근개의 문제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증상이 일단 대표적인 증상은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생기는 통증입니다. 아하. 특징적으로 90도 각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하고 그 위에나 아래쪽 각도에서는 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거나 이럴 때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통증은 보통 어깨 위쪽, 그다음에 삼각근 부위에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병원에 이제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진찰법들이 있는데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가 아주 유용합니다. 견봉의 뼈돌기나 회전근개건의 석회 침착 등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로 회전근개의 힘줄 병증 소견이나 파열 정도, 윤활낭의 염증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 네. 이 사진은 이제 회전근개 질환 환자의 사진입니다. 초음파 사진인데 극상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우측에 보면 이 하얀 조직이 이 힘줄 조직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있어야지 정상적인 조직이고 이분도 지금 이 주변에 윤활낭에 염증이 좀 있는 것인데 좌측 사진을 보면 같은 극상건 중에 이 부분은 약간 좀 비어 보이죠. 네. 예, 여기는 이제 부분 파열이 동반이 되어 있고 이 부위에 이렇게 까만 부위들은 이제 염증이 심하셔가지고 삼출액이 고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MRI 검사인데요. 네. MRI 검사는 비용이 이제 비싸지만 보다도 정확하게 이 회전근개 이상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파열이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1차적으로는 비수술 치료를 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파열이 없거나 이 힘줄 두께의 50% 미만의 부분 파열이 동반된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위주로 먼저 하고 이제 수개월 동안 충실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힘줄 두께가 전체가 끊어지는 전증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젊은 연령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겼거나 아니면 향후 활동이 이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은 수술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로는 이제 약물 치료나 스테로이드계 주사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질병의 초기에는 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활동을 좀 제한하고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회전 근개로 인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 아까 MRI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군데군데 파열된 곳이 있고 이렇게 네. 되면 당연히 아플 수 있겠네요. 자, 내 어깨는 어떤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뭐 돌이 생긴 거라면서요? 네, 일종의 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돌처럼 딱딱한 석회도 있고요. 좀 치약처럼, 치즈나 치약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석회도 있는데요. 석회가 이제 힘줄에 침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힘줄 주변의 조직의 저산소 상태, 그다음에 국소 압박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퇴행성 변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의 힘줄 중에서는 극상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석회 자체가 통증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침착된 석회가 힘줄 조직과 주변의 윤활낭 등 이제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당히 심한 통증을 발생시킵니다. 상당히 심한. 네. 막 무서워집니다.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괜찮으시죠? 저 여기가 조금 아프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누구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생을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가 침착되는 기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퇴행성 변화랑 관계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깨를 좀 많이 쓰는 환자한테서 좀 더 잘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30, 40대에 많이 생기고요. 증상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제 심각한 외상이나 무리하게 활동하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 앞부분에서 삼각근 아래까지 심한 통증이 생기고 이 상완 대결절 부위에 심한 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아파서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환자분이 오시면 진료실에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현상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 이건 좀 특징적으로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석회성 건염의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 지금 상완골 위쪽에 여기 보시면 하얀 게 보이시죠? 이게 돌이에요? 건염이라고 하는 게. 예, 여기가 기존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힘줄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 옆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석회 침착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은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통증이 심하고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좀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더 관심이 많아지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요? 소염 진통제를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극상근 힘줄이나 견봉하 공간에 스테로이드계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주사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이제 지속된다고 해서 스테로이드계 주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체충격파 치료기라는 게 있어서 그 치료가 꽤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달 정도 이제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제거를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비수술 치료로 통증이 호전이 됐어도 저 석회는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이제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발견됐거나 이렇게 이제 통증이 없는 석회 조직이 있을 때는 그것을 꼭 치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경과 관찰을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한 방의 주사로 훨씬 더 좋아지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계속 한 방의 치료 주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스테로이드제가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한 곳에서 한 전문의에게 좀 꾸준한 관찰을 좀 이렇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처음에 말씀드렸던 50견. 이게 진짜 저희 교수님은 49살 12월에 와서 이게 50견 참 신기하다. 누가 이 이름을 줬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신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50견이 실제 명칭은 뭐 50견은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50견은 예전에 50대 즈음에 생기는 어깨 통증을 다 통틀어서 말하던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 이것과 이제 같은 질환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별히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 후에 어깨 통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서서히 심해지고 점점 이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결견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발생 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40, 50대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노화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에서 조금 더 많고요. 네. 당뇨병 환자에서 많습니다. 이제는 50견이라는 말보다는 유착성 동결견. 관절 낭염 요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네. 유착성 관절 낭염 표정을 50견이 저렇게 더 뻔해 해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아프면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동결견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동결견은 이제 어깨 부의 통증과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팔이 이제 잘 안 올라가고 돌아가지 않고 그러는데 머리를 빗을 때나 만세 동작,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을 때 큰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누워있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1년에서 2년이면 자연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엄밀하게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 관절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도 많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회복이 빠릅니다. 네. 이 동결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한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인데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나 견갑상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관절막 유리술 등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어깨가 아플 때 어떤 분들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원래 아파. 네, 원래 아프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이제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단순히 50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방치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결견뿐만이 아니라 회전근개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결견 증상이 있을 때 회전근개 검사까지 좀 같이 받아보시면 좋거든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조기에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무리하게 어깨를 쓰면서 이 힘줄 파열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어깨라고 알고 계시는 이 승모근, 네. 그다음에 견갑골 안쪽 통증도 이것이 이제 어깨 통증이 아니고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의 통증인지 어깨의 통증인지 이런 걸 감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 비수술 치료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나 주변에 있는 윤활낭, 그다음에 관절 안쪽 공간에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부위를 확인을 하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부터 약이 퍼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의학과에서는 견갑상 신경 차단술, 애과신경 차단술 등을 이제 같이 시행해서 어깨 통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온열 치료, 도수 치료 등의 이제 물리 치료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통증이 많이 좋아진 후에는 재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어깨라는 게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면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 아마 이렇게 손을 못 들게 되고 또 뒤로 손이 가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자존감에도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어깨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어깨 관절은 평소에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네. 제가 몇 가지 스트레칭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나올까요? 먼저 오른팔을 쭉 해보실까요? 네네. 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뻗으시고요. 왼팔로 손이나 팔로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이렇게 꾹꾹 누른다기보다는 지그시 한 15초 정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한 손을 위로 올려서 수건을 늘어뜨리고 반대쪽 손으로 수건을 잡고 아픈 손을 위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예. 아픈 손이 위로. 네네네. 아픈 손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네. 이렇게 어깨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항상 하는 교육법인데 어깨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많이 해주시면 이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어깨 통증에 관련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정순택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건강 클릭 시간에 시청자 상담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